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도미향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탐이란 뭘까요? 식탐은 간단히 말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계속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영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발달과 건강이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과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식사량도 많아져서 배고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넘어선 식탐은 아이들의 성장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욕이 너무 강해서 식탐이 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식탐의 문제점과 원인 대처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복스럽게 밥도 잘 먹고 포동포동 귀여운 우리 아이,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 부모가 있습니다.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간식을 주면 입안 한가득 넣고 그리고 양손에는 막 간식을 쥐고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입안에 가득 넣어서 체할까 걱정이에요. 아이의 식탐으로 고민하다가 코칭을 받으러 온 어머님들께서 식탐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지 또 친구들과 싸울지 걱정이 많으시죠. 또 아이가 간식을 양손에 쥐고 입안 가득 넣고 먹어서 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식탐이 많은 아이에게 천천히 씹고 식사하는 방법과 음식을 즐기면서 먹는 방법, 또 간식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친구들과 똑같이 간식을 나누어 주면 빨리 다 먹고 또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자기 거 다 먹은 후에는 친구가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뺏으려고 해요. 이제 다 먹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또 울기도 하고요. 식당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당황하시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표현하시는데요. 간식을 빨리 먹고 또 달라고 하고 빼앗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간식을 크게 한 번에 제공하기보다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제공하면 아이가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되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요. 식탐이 계속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아이들 중에서 가체중이나 비만인 어린이의 수가 4억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탐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화비만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고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소화비만이죠. 소화비만은 키가 같은 소아의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더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소화비만이 발생할 경우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식증입니다. 먹으려는 음식을 강제로 빼앗거나 먹을 때마다 한숨 섞인 어투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고 식탐은 더 강해져서 폭식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이 식탐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욕구도 조절하지 못해서 충동성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서 짜증이나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아성인병입니다. 성인에게 나타나는 병이 아이에게도 발병하는 현상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소아성인병은
소화 비만과 연관이 정말 큽니다. 아이들이 가식하게 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정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식은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탐이 많은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그럴까요? 가식은 많은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 정서적인 문제, 심지어는 가정 내 식사 문화까지 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식 갈망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인데요. 스트레스나 불안, 심심함 등의 감정 상태가 아이들이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교란되어서 음식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오해하고 음식을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부족인데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면 아이들의 음식 갈망을 더 잘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아이가 소화 비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3개 이상이면 소화 비만 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부모님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이상인 경우 소화 비만이 진행된 상태로 치료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8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소화 비만이 심각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개나 체크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몇 개 체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이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이 가식하는 습관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탐 대처법 첫째, 건강한 식사 습관 기르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은지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간 조절도 해보고 건강한 음식 섭취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음식이 안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음식에 대한 욕구 지연 능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즐겁고 적절한 양을 먹도록 하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식사를 즐기면서도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지키고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찾으며 양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입이 심심하고 가짜로 배고픈 것과 진짜로 배가 고픈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확인한 후에 간단한 간식을 제공해 주든가 재미있게 놀아줌으로써 배고픔을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만감 느끼도록 도와주기입니다. TV를 보며 음식을 대충 삼키거나 먹는 일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즐겁게 대화하며 음식을 먹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꼭꼭 10번 씹어서 삼키자라고 말해주면서 아이가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네 번째는 칭찬과 격려하기입니다. 아이의 식탐이 많아진 모습에 지나치게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면 아이는 이 부모 몰래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볼 때 배가 많이 고팠구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 조금씩 천천히 먹어볼까? 아이가 자신의 식판이나 접시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스스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는 적당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었네.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좀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정 다루기 연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막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혹여 이런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혼자 있어 심심해서 식탐을 부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식탐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실천하는 아이도 힘들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또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소아 비만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신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가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키운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